안녕하세요. 닥터슬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다양한 수면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수면장애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만 수면 장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장애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거나 잔 이후에도 졸음이 계속 쏟아지는 상태를 아울러 말해요. 즉 수면장애는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나서도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도 수면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잠을 자도 피곤하다면 아래 나오는 여러 가지 수면장애 종류를 보고 내가 겪는다고 판단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불면증은 수면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수면장애 중 하나예요.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이 겪는 가장 흔한 수면장애인데요. 불면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불면증을 그냥 놔두게 되면 만성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3주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수면이 어렵거나 잠을 자주 깨거나 수면 문제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면 불면증에 해당될 수 있어요. 수면무호흡증이란 잠을 잘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심한 코골이가 이에 해당돼요. 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입과 코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호흡 증추가 불안정해지면서 뇌가 호흡을 멈추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체 산소 포화도는 약 95% 정도인데 수면무호흡증을 겪는다면 수면 중 95% 이하로 내려가 저산소 중주의 상태가 되며 90% 이하로 떨어지면 저산소층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위급한 상태가 돼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내원해서 검사를 해보면 85% 이하 심지어는 70%대의 산소 포화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인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근처의 지인이나 가족이 나의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 졸립다고 느껴지면 한번 병원에서 검사해보세요.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고 신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상 증상을 렘수면장애라고 말해요. 주로 잠꼬대가 심하고 잠을 자면서 큰 소리를 치며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면 렘수면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50대 이후 중년에게 잘 발병해요. 렘수면장애가 있을 때 꿈의 일부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렘수면장애가 심각하다면 파킨슨 질환,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렘수면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의 문제 또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잠들기 전까지 30분 이상 소요되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또는 낮에 졸음이 계속되거나 평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렘수면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4.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다리, 그리고 꽤 자주 팔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한 불편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인데요. 불편하다, 저리다, 시리다 등 설명하기 힘든 불쾌함이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팔, 다리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등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으로는 다리나 팔의 문제가 아닌 중추신경계 즉 뇌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특정 뇌 부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2배나 높아 많은 여성분들이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밤에 특히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가 진단법으로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경우, 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과 불편함이 시작되는 경우, 밤에 갑자기 움직이고 싶어하는 충동이 나타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겪는 수면장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면장애는 각 종류마다 다른 증상과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면장애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수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뵐게요.